정보책 일달쌤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1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운영체제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20문제씩 하게 되면은 거의 40분, 50분 하게 되니까는 유튜브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 보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10문제씩 끊어서 강의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 17년 문제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4과목의 운영체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체제 네트워크 그쪽도 충분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2019년도 이전에 나왔던 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지 운영체제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실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본강을 학습을 하는 거지 필기만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도 필기에서 조금 수월하게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본강을 학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와 운영체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로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커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커널이라는 게 있고 쉘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널이라는 게 있고 쉘이라는 게 있는데 커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그 모듈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운영체제 프로세스 관리를 한다든지 메모리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커널에서 하는 역할이고, 여기 있는 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운영체제하고 나하고 뭔가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쉘이다. 쉘 같은 경우에는 본쉘도 있고 C쉘도 있고 여러 가지 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데이터를 입력받아가지고 커널에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 명령어 해석기 역할만 수행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는 시스템 호출이에요. 말 그대로 시스템 호출을 해준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 시스템 호출이 된다. 나머지 것들은 별로 큰 의미 있는 거 아니니까는 시스템 호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상위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커널 기능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걔는 시스템으로 호출해준다. 이렇게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 주시면 된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버처 메모리의 페이지 리플레이스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아우, 영어를 더럽게 써놨네. 자, 버처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가상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죠. 가상 메모리 하면 또 할 거 많지. 자,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기에서 쓰라고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의 공간이 작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주기억 장치처럼 완벽하게 주기억 장치로 사용은 못해요. 왜냐하면 속도가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을 요만한 공간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여기저기 넣으면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는 요만한 공간에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가상 메모리가 된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에 대해 쓰시오라고 했을 때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거, 그걸 보고 가상 기억 장치라고 한다. 자, 그리고 거기서 페이지 리플레이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어요. 페이지를 교체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 돼요. FIFO라는 것도 있는 거고 LRU도 있는 거고 그리고 LFU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NUR이라는 것도 있고 SCR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FIFO도 있고 LRU라는 것도 있고 LFU라는 것도 있고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FIFO 같은 경우에는 얘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빼주는 거, 이걸 보고 FIFO라고 하는 거고, LR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참조하지 않은 페이지를 먼저 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LFU 같은 경우에는 얘는 참조 횟수를 보는 거죠. 참조 횟수가 많으면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두는 거고, 얘는 참조 횟수를 보게 되는 거고, 요거 말고도 NUR이라는 것도 있어요. NUR이라고 하는 거는 참조 비트하고 변형 비트하고 그거를 두 개를 둬가지고 페이지 교체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SCR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SCR 같은 경우에는 FIFO를 조금 개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요청한 디스크 입출력 내용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큐에 들어있다. 이때 쇼티스트 시크타임 스케줄링을 사용한 경우에 처리 순서는 단 현재 헤드 위치는 53이고 제일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00번 트랙이다. 이런 거 큰 의미가 없어요. 쇼티스트 시크타임 버스트에는 지금 현재 헤드 위치가 53번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 큐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서 못 푼다고 그랬죠? 정렬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렬을 이런 식으로 시켜줬고, 지금 헤드가 53번에 있대요. 5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겠네. 53이라고 하는 이렇게 요 위치에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어디로 먼저 방문을 할 거냐.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를 먼저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5에서 여기서 53을 이렇게 빼주게 되면 얘는 2가 되고 1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2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53에서 37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는 몇이야? 3, 6이 나오는 거고 16이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는 1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65로 먼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5로 먼저 이동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53에서 그 다음에 65로 바로 이동을 하는 거죠. 65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2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하고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요거는 2만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가깝지. 그래서 67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게 된다. 자 그리고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67을 기준으로 아까 얘는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놈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37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37로 가는 거고 37 이제 37을 기준으로 여기서 요로 갈 건지 요 98번으로 갈 건지 요거를 이제 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14로 방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지금 헤드 위치에서 어디가 가까운지 가까운 데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헤드가 있으니까 아까 전에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65에 있었다.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헤드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로 갔어요.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더하기 빼기만 잘해주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쇼티스트 시크타임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렬을 해주고 수행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디스크 스케줄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쇼티스트 시크타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스캔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C스캔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룩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C룩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N스텝 스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액션 바우 기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워킹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까 전에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페이지 교체할 때 이것들이 페이지 교체가 자주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된다? 스래싱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자, 스래싱 현상이라고 하는 거 얘를 써라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스래싱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세서가 그러니까 CPU가 이 프로세스들 지금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들 프로세스들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교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 원래는 프로세스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페이지 폴트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페이지 부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지들을 가상기억 장치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메모리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 스래싱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일단 워킹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스래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만약에 배열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같이 가지고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워킹셋이라고 한다. 자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 있지 않으면 스래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주기억 장치에 없기 때문에 얘가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계속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스래싱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설명이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런 스래싱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그런 페이지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주기억 장치에 적재되어야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한 이건 당연한 거죠.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지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맞는 거고 프로세스 실행 중에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프로세스 실행 중에 크기가 그때그때 변해요. 여기 있는 스래싱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만약에 100개야. 그럼 100개로 늘어났다가 배열이 10개요. 그럼 10개짜리를 줄어들었다가 200개요. 그럼 200개로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얘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크기가 그때그때 변한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유닉스의 시스템 콜 중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시키는 거는 포크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포크 함수 C 언어에서도 나와 있고 포크라고 한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포크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보러 가셨을 때 그때 잠깐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거,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운영체제 같은 거, 그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제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제어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 요거 너무너무 잘 나와요.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자, 보면은 컴파일러, 얘 같은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든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번역해 주는 컴파일러, 얘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거고, 링커라는 게 있어요. 링커, 로더라는 게 있고 링커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 정리할게요. 자, 링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라이브러리 같은 거 막 땡겨야 될 거야. 링커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걔가 이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로더라고 하는 거는 적재하는 거, 적재하는 거. 그래서 얘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들어간다.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에 그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미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 표현할 때 플래시라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플래시가 요즘에는 안 나오죠. 왜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2010년도 그쯤에 우리 잡스 형님께서 아주 신박한 아이폰이라는 거를 싹 들고 나오셨어. 야, 제가 그때 프로젝트를 뭘 하고 있었냐면은 CJ1 홈페이지를 냈어요. 저희 회사에서 CJ1 홈페이지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뭐더라, 아무튼 하나 모듈 하나 만들고, 그리고 모바일 쪽 담당을 했는데, 이때 그 시기쯤에 2010년도 그쯤에 메뉴들 있잖아요. 위에 뭐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누르면 밑으로 툭 떨어지고, 그 아코디언 같은 거 이거 누르면 툭 떨어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다 뭘로 구현했냐? 이걸 다 플래시로 구현했단 말이에요. CJ1에서 했지. 이거를 플래시로 하면 되게 이쁘게 잘 스무스하게 싹싹 나가니까 했어요. 이 플래시로 만들었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거는 플래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만드셨어. 만들어가지고 야, 예쁘다. 야, 자연스럽게 잘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상무님인가? 그때 아이폰을 사신 거야. 아이폰에서 플래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CJ1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위에 그 GMB라는 게 있고, 여기 LMB라는 게 있는데, 위에 메뉴, 좌측 메뉴, 얘가 다 안 나오는 거지. 얘가 여기 안에만 달랑 나온 거야.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 막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게 홈페이지냐고, 여기 메뉴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싹 바꿨던 경험이 있어요. 자, 그냥 한번 여담이었어요. 어쨌든 시스템 소프트웨어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더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시키는 거. 자, 링커라고 하는 거는 목적 파일을 실행 파일로 변환시키는 거. 쭉쭉쭉 끄집어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쭉쭉쭉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드는 거. 자, 유틸리티라고 하는 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번역기는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고급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해 주는 걸 번역기라고 하는 거고,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어셈블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는 거죠. 통으로 번역하는 거.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통역하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어셈블러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는데, 그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바꾸는 거, 그걸 보고 어셈블러라고 한다. 장치 드라이버, 우리가 마우스 꼽았을 때 그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운영체제, O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윈도우라든지 아니면 맥OS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계구역의 접근을 제어하는 상호배제 기법은, 자, 상호배제. 우리가 지금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엑셀만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하고, 인터넷도 뒤지고, 음악도 듣고, 카카오톡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원들을 막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의 무결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프로세스가 요 자원을 그때 그 당시에 이 프로세스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임계구역을 접근할 수 있게 상호배제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된다. 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연산하고 플러스 1연산 했어요. 마이너스 1연산하고 플러스 1연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라고 하는 수신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세마포어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어.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세마포어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세마포어. 뭐 데커의 알고리즘이라든지 램포트 빵집 알고리즘이라든지 피터슨 알고리즘이라든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상호배제를 구현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들어가긴 하는 건데 이렇게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는 거는 여기 있는 세마포어라는 기법이 된다.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운영체제 성능평가 기준은 많죠? 만약에 그 많은 양을 처리하는 처리량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내가 뭔가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라고 하는 응답 시간도 있는 거고 그 명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돌려주는 반환 시간이라는 거 있는 거고 가용성이라는 거 내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성이라는 것도 있다. 자, 한번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 내 한정된 각종 자원들을 여러 사용자가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이다. 내가 원하면은 빨리빨리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용성이 되는 거죠. 가용성. 그래서 availability.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오케이. 8번의 정답은 1번이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중처리기 운영체제 구성에서 주종 처리기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는 게 있고 우리 패턴 같은 거 공부하셨잖아요.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도 생각하고 서버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따따따 네이버닷컴 하고 엔터를 빵 때리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리퀘스트라는 거를 날리게 된 거고 리퀘스트. 그럼 여기서 HTML 파일을 주게 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리스폰스라고 하는 거고 이 리스폰스 HTML 구조를 받게 되면은 이 HTML 구조를 내 컴퓨터에서 막 파싱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화면을 구성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력값을 주고 그 출력값을 결과를 받으면은 내가 HTML 구조를 이 안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생각을 했고 얘도 생각을 한 구조.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되는 거고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은 똑같아요. 여기가 마스터라는 게 있고 슬레이브라는 게 있는데 얘는 생각을 안 해. 얘는 그냥 뭐 입력하고 내려온 결과를 보기만 하고 이런 것들 처리는 다 얘가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주 프로세서는 입출력과 연산만을 담당한다.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입력도 하고 출력도 하고 연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자, 종 프로세서는 입출력 위주의 작업을 처리한다. 사실 얘도 맞아요. 사실 얘도 맞긴 한데 좀 큰 범위로 봤을 때 맞는 거고 일단은 넘겨두도록 할게요. 주 프로세서만이 운영체제를 수행한다. 얘는 운영체제 없어도 돼요. 단말기.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 주 프로세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게 된다. 얘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 얘들은 그냥 단말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 시스템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정확하게 맞는 설명이라서 2번이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종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고 출력도 하기는 해요. 하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를 이런 거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실행될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CPU에 할당하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그 상태 전이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준비 상태라는 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실행 상태라는 게 있는 거고, 자, 여기에 대기 상태라는 게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고,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로 이렇게 다시 보내는 거를 타임 런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주구장창 하나만 수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이런 것들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정보를 그 프로세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PCB라고 한다. 요거를 보고 PCB라고 하는 거고 요 PCB가 있기 때문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 실행 상태에서 준비 상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한다.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 상태, 실행 상태 왔다 갔다 하는데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문맥 교환.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문맥 교환이 가능한 거는 여기 있는 PCB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실행 상태에서 만약에 인터럽트라든지 아니면 IO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대기 상태로 빼줘야 돼요. 자, 대기 상태로 뺐다가 얘를 다시 끝났어. 그 일들이 끝나면 다시 실행 상태로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준비 상태 뒤로 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 상태 큐를 올리는 거를 뭐라고 한다? 웨이크업. 빨딱 깨워서
보내야 되는 거죠. 웨이크업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된다. 요거 웨이크업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준비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실행될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CPU에 할당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잖아요. 프로세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스케줄러. 말 그대로 10번의 정답은 2번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되는 거고, 잡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당하는 거예요. 작업. 그러니까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잡 스케줄러가 되는 거고, 스플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출력할 때 쓰는 거예요. 출력할 때 출력하는 그 프린터라고 했을 때, 프린터가 있을 때 프린터는 느리단 말이에요. 느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CPU가 대기하고 있다, 야 조금씩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공간, 버퍼 공간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스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러. 걔가 이제 얘네들이 좀 저속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버퍼, 그 임시 영역에다 넣었다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걸 보고 스플러라고 하는 거고, 트래픽 컨트롤러, 말 그대로 트래픽을 분산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10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프로세스 스케줄러가 된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런 스케줄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고 여기 있는 상태 전이도라든지 PCB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문맥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웨이크업이라든지 디스패치, 타임 런아웃 이런 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번에 합격하실 수가 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